시술로 입문을 하곤 합니다. 이 라인이 조금 살지 않잖아요. 좀 젊어지는 피부과에 막 엄청 큰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피부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여드름 시술은 바로 안녕하세요.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. 내가 이제 피부 시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. 어떤 시술로 입문을 하면 좋을지 이것을 피부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술로 입문을 하곤 합니다. 바로 갓 보톡스. 사실 보톡스 시술은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우선 1번 시술이 간단하고 2번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러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 네 번째로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부작용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안전하면서도 효과도 좋고 가성비도 되게 좋은 시술이다. 그래서 만약에 피부과가 처음인데 나 뭐부터 시술할까? 그러면은 보톡스부터 해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톡스는 맞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데 미간, 이마, 눈가, 콧잔 등부터 시작을 해서 턱이라든지 침샘, 승모근이나 혹은 종아리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바깥 라인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게 보톡스를 맞으면 뭔가 라인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주름도 좀 펴지고 하니까 좀 젊어지는 그런 인상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 보톡스와 더불어서 보톡스를 조금 더 묽게 희석한 스킨 보톡스 또한 시술 효과도 좋고 좀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유지 기간은 2, 3개월 정도 통증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한다고 하면 스킨 보톡스도 굉장히 좋고 효과가 좋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잔주름도 좀 좋아지면서 피부 결도 좋아 보이고 모공도 좀 좋아지고 살짝 광이 돌면서 전체적인 피부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. 뭐 결혼이 코앞이야. 그러면은 이제 스킨 보톡스 시술을 예비 신부나 예비 신랑, 뭐 혼주 그런 관리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이 시술은 약간 젖살이 좀 있고 볼살이 살짝 있고 얼굴살이 좀 통통한 그런 통통이들을 위한 시술입니다. 바로 이제 하이프 계열의 레이저 슈링크, 더블로, 리니어지, 인모드 FX 시술이 되겠습니다. 이런 시술들은 불필요한 지방을 조금 정리하면서 군살을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턱살이 조금 접히거나 약간 이제 후덕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날렵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턱선이 좀 무뎌지고 이 라인이 조금 살지 않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지면서 살짝 라인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얼굴 볼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카메라로 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거나 하면은 내가 가진 이런 살보다 조금 더 넙대대하고 약간 부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사진빨이 잘 받는 얼굴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한 V라인이 되었을 때 약간 얼굴이 좀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슈링크라든지 더블로나 인모드 FX나 이런 시술들이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드름쟁이들. 여드름이 났을 때는 피부가 결이 오돌토돌하고 박힌 것들이 많고 염증이 한두 개 올라와 그러면은 볼록볼록 아프게 또 올라오고 얘가 가라앉으면서 또 여드름 흔적, 붉은 자국, 그 다음에 페인 흉터, 기타 등등의 흔적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리려고 화장을 두껍게 커버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여드름이 더 나고 이 계속 되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박힌 피지가 있다면 그것을 빼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피부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여드름 시술은 바로 압출, 스케일링, 염증주사.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필링을 말하는데요. 거기 이제 대부분 압출이나 염증주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 표피층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필링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드름 피지 조절제나 여드름 먹는 약제, 항생제, 바르는 연고 처방과 더불어서 해볼 수 있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골드 PTT나
뭐 피지샘을 줄이는 그런 시술, 레이저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이제 피부과 입문, 가성비 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은 스케일링, 이것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제모는 원체 싼 데가 너무 많은데요. 사실 제모는 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다양합니다. 털이 있는 모든 곳 할 수 있다. 뭐 인중, 겨드랑이, 눈썹 산이나 이런 부분도 제모가 가능하고, 반지 낄 때 보이는 이제 손가락 털들, 발가락, 종아리, 팔, 비키니, 항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 제모가 가능하고, 제모를 했을 때에는 이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염 제모를 하면 약간의 소년미, 피부톤이 좀 정돈되어 보이고 모낭염이 좀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모 또한 피부과의 입문 시술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피부과 입문용으로 가장 좀 추천을 하는 시술인데, 점, 편평사마귀, 비립종, 피지샘 증식증, 검버섯.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피부에 토돌한 것, 요철, 오돌토돌한 것들은 화장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그 토돌함이 더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근깨나 기미나 이런 게 있다? 화장으로 빡세게 커버가 가능해요. 그렇지만 화장을 빡세게 하면 할수록 더 돋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런 피부 요철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레이저로 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비립종, 편평사마귀, 피지샘 증식증, 검버섯, 이러한 것들은 피부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살짝 뿌리를 덧태우는 식으로 어뷰미나 CO2 같은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게 피부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, 특히 이제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으면 좀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비립종 같은 경우도 뭐 놔둔다고 해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이것도 뭐 날 잡아서 빼긴 빼야겠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기준, 가성비가 좋으면서 어떤 걸로 피부과를 좀 입문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찍어보았는데요. 사실 우리가 뭐 써마즈가 좋다고 해도 나 피부과 처음 와가지고 써마즈를 하겠소,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. 먼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피부과에 막 엄청 큰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엄청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주 막 큰 돈을 단기간에 쓰는 것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조금씩 잔잔하게 피부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금씩 시술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가면은 막 한 몇백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, 어떤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상담보다 출장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술을 정한 이후에 원장을 시술실에서 보는 경우,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공장형,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조금 선택을 할 때에는 원장 상담이 먼저 이루어지는지, 내 피부에 맞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인지,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피부과를 선택해서 이러한 시술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피부 속 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이었습니다.